네,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제티파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색의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색이란 이제 즐거운 속임수입니다. 자,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 하는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즐거운 속임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도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천천히입니다. 천천히 슬로우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슬로우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이제 천천히 슬로우하게 만드시는 게 도색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자, 한 번에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시더라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프라모델 도색은 어디까지나 응용 미술이기 때문에 순수 미술인 회화나 디자인을 배워두시면은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작업이 가능한 저만의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천천히 작업하라고 했는데 빠르게 작업은 무슨 말이냐면은 도색을 하는 작업은 천천히 하되 군더더기를 줄여서 작업 시간을 최소화로 줄이자는 말입니다. 자, 그럼 도색에서 가장 중요한 도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료는 모두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눈에는 액체처럼 보이는데 입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도료는 안료에 미디엄을 섞은 것을 말합니다. 자, 안료는 색을 내는 광물질입니다. 즉 돌가루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아주 곱게 갈아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분말을 파스텔로 사용이 가능해서 각종 웨더링이나 도색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접착제를 사용해서 고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고체 파스텔과 이제 크레파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미디엄은 액체인 첨가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 미디엄을 사용하면 수성 도료가 되고 유성 미디엄을 사용하면 유성 도료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료는 신너가 미디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도료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지만 이제 프라모델 도색에서는 이제 도색에 사용되는 물감을 지칭하는 단어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단어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도료가 입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도료가 입자라는 것을 생각해서 작업을 하면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도색에는 입자의 밀도가 중요합니다. 같은 공간에 입자가 적으면 밀도가 낮다고 하고 입자가 많으면 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색을 할 때 밀도가 낮으면 아래의 색이 보이는 것이고 밀도가 높으면 아래의 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색을 하면 할수록 입자의 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하게 혹은 진하게 도색이 가능하고 아래 색이 보이기도 하고 아래 색이 안 보이기도 해서 그라데이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은 만화의 스크린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망점의 크기, 밀도를 사용해서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도색으로 한 가지 색을 표현하고 싶다면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색을 사용해서 도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 사이사이로 밑에 색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자, 도색은 덧셈입니다. 자, 수많은 회사에 수많은 색상이 있지만 소재가 되는 원조 색상은 몇 가지 안 되고 그 적은 원조 색상의 정밀한 퍼센테이지로 교반, 즉 섞임으로 만들어진 색상들이 대부분입니다. 작은 입자들에 의한 병치 혼합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한 가지 색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도색을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덮는다고 도포를 해도 작은 입자 사이사이로 올라오는 이전의 색이 나중에 칠하는 색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도료는 색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색과 색이 만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술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입자와 입자가 만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어떤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자를 가진 어떤 색을 사용하는 것이 도색의 기본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번에는 도색의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 작업, 프라이머, 도색, 마감 순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도색을 위해 작업한 부품에 프라이머를 뿌려주게 됩니다. 자, 프라이머는 도료의 입자가 정착하기 좋은 바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색을 위한 접착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부품을 다 다듬으면서 생겨난 흠집을 잡아줍니다. 프라이머가 잡아주지 못하는 흠집은 다시 작업을 해서 프라이머를 뿌려주는 반복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품의 표면을 살짝 녹여 프라이머가 정착이 되고, 도색을 할 때도 살짝 녹아서 도료를 잡아줍니다. 서페이서 프라이머, 메탈 프라이머 등 도색을 하는 부품의 소재에 따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부품의 색을 이용하려면 투명한 프라이머를 사용하기도 하고, 부품의 색을 가리거나 투과성을 없애려면 색이 있는 프라이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회색의 서페이서 프라이머를 주로 사용하는데, 흰색은 차폐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부품의 색을 없애지 못하고 부품 특유의 투과성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특히 흰색과 같이 밝은 색을 도색하려면 어두운 색이 밑에 깔려 있어야 발색이 되기 때문에 회색을 주로 사용합니다. 프라이머를 뿌리지 않으면 도색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색이 벗겨질 확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프라모델 도색은 도색 후 물리적인 충격이 없다는 가정으로 하기 때문에 완벽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 도색 작업의 포인트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제 서페이서 프라이머는 보통 이제 흰색 혹은 회색의 서페이서 프라이머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제 레진, 이제 플라스틱 덩어리가 거의 대부분이 레진이지만 이제 이제 프라모델 도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흰색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제 게라지 키트 같은 이제 그런 흰색 덩어리를 레진이라고 이제 통용을 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만드는 이제 프라모델 속성은 거의 프라모델 덩어리는 전부 다 레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울타리 안에 있고요. 하지만 요 프라모델 도색에서는 이제 실리콘을 사용한 이제 복제 부품을 이제 레진이라고 한다는 거. 대부분 이제 자작한 부품을 이제 레진으로 복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레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라모델의 주 소재인 PS와 이제 ABS를 도색하실 때 이제 서페이서 프라이머를 이제 사용하시게 됩니다. 네. 레진 프라이머라고도 이제 이름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 같은 부품은 이제 메탈 프라이머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메탈 프라이머는 웬만해서는 다 투명입니다. 이제 투명이기 때문에 본래 색깔을 사용하시려면은 이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본래 색을 없애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그 위에 서페이서 프라이머나 레진 프라이머를 뿌리셔서 이제 회색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도색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레진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프레스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클리어 도료를 사용한 피부색을 이용하거나 이제 반투명감이 있는 그 레진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메탈 프라이머를 뿌려주신 다음 이제 클리어 도료를 사용해서 이제 서프레스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PP나 PE 프라이머인데 이건 나일론이나 천재질, 그리고 그 이제 건담에도 전지가동 소원에 보면은 ABS와 PP 재질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캡 요런 애들에게 도색을 할 수 있는 프라이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별, 색상별로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라모델 도색에는 완벽이란 게 없고 실패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 게 목적입니다. 자, 도색은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색을 여러 번에 걸쳐서 칠하는 과정입니다. 도료에는 일반 컬러와 금속 느낌이 나는 메탈릭 컬러, 반투명한 클리어 컬러, 진주 느낌이 나는 펄 컬러 등이 있습니다. 먼저 바탕색을 칠해 주는데요. 우리가 색을 인지하는 과정은 가시 광선 중 필요한 색의 광선이 물건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와 색을 구별하게 됩니다. 화이트는 모든 빛을 반사하지만 블랙은 모든 색을 흡수합니다. 밝게 도색을 하고 싶다면 화이트 같은 밝은 색을 먼저 칠해 주시고, 어둡게 도색하고 싶다면 블랙 같은 어두운 색을 바탕색으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캐릭터 같은 가벼움을 원하면 밝게 해주시고, 스케일 같은 묵직함을 원하면 어둡게 합니다. 다만 흰색과 검은색은 함부로 사용하는 색이 아니기 때문에 흰색에는 칠하려는 색을 섞어 바탕색을 만들어 주시거나 미색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블랙을 칠하려는 블랙은 칠하려는 색을 섞어주거나 미드나이트 블루 혹은 레드 브라운 같이 어두운 색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미지의 조도를 맞추는 과정이며 발색을 위한 과정입니다. 조도는 빛의 세기로서 실제 사물은 햇빛을 받아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형에서는 조도를 도색으로 조정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이 멈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바탕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자기에게 알맞거나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바탕색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탈릭 도료 중에서는 실버와 골드는 반짝거리는 이미지를 위해 빛을 반사하는 납작한 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 블랙을 이용해서 평평한 바탕을 만들어 주어야 납작한 입자가 빛을 더 잘 반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실버 혹은 골드에게 필요한 색을 제외한 나머지 빛을 블랙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메탈릭 도료는 두껍게 올라가면 오히려 광이 죽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강한 압력으로 가볍게 올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흰색에도 메탈릭 도료가 올라가지만 블랙에 올리는 메탈릭 도료보다 화이트 위에 메탈릭 도료가 발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블랙을 사용해서 그 위에 메탈릭 도료를 도색하게 됩니다. 실버와 골드 위에도 칼라가 들어간 메탈릭 도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칼라 메탈릭 도료는 검은색 위에 올리면 어두워져서 칼라나 서페이서 프라이머 위에 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칼라 메탈릭 도료는 입자가 굵어서 차폐력이 좋기 때문에 단일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펄 도료의 경우 메탈릭 도료와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자는 메탈릭보다 더 고와서 블랙 위에 올리듯이 사용이 가능하고, 흰색 위에서도 특유의 색을 더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광 펄 도료의 경우
입자의 모양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반사되는 빛이 다릅니다. 그래서 편광 펄 도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클리어 도료는 투명한 도료로 투명한 부품에 사용이 가능하고, 펄 도료와 마찬가지로 다른 칼라 위에 올려서 색을 더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탈릭 도료 위에 클리어 도료를 올리면 오버 코팅이라는 메탈릭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버 코팅은 깊이감이 있는 메탈릭 칼라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도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색이 약하기 때문에 올리면 올릴수록 색이 진해집니다.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뿌리면 도료가 뭉쳐서 흐르기 때문에 얇게 올리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얇게 올리면 몇 초라는 순간에라도 반건조가 되기 때문에 도장면을 만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반복 작업이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자, 클리어 도료를 사용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클리어 도료는 데칼을 착색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라 클리어 도료를 사용하신 다음에 데칼을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꼭 사용하셔야 한다면은 투명한 클리어 도료로 보호를 하신 다음에 사용하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심을 하지 않아도 착색이 되지 않는 데칼이 있기도 하고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착색이 되는 색과 데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야 대처가 가능한 주의사항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감제는 모든 작업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마감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색 클리어 도료를 사용합니다. 클리어 도료는 표면을 살짝 녹이면서 작업을 재정리합니다. 도료만이 아니라 각종 데칼과 웨더링을 보호하는 작용도 합니다. 도색 대신 투명한 클리어 도료가 대신 깎여 나가면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마감제에는 유광, 반광, 무광이 있는데요. 반광, 무광의 경우 플랫 베이스의 첨가량 차이로 정해지기 때문에 회사마다 그 정도가 다릅니다. 최근에는 직사광선의 색이 변색되는 것을 막아주는 UV 컷 클리어 마감제도 출시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색 과정과 도료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실전 작업을 통해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색의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칼라 샘플을 보시면 같은 색을 뿌렸어도 하지 도장 바탕색으로 어떤 색을 칠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색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세한 입자 사이로 아래의 색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밀리터리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다크 옐로우의 경우 칼라 서페이서 옥시드 레드에서 발색이 잘 되고, 퓨어 레드의 경우 칼라 서페이서 핑크 위에서 발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의 경우 흰색이지만 서페이서가 없기 때문에 표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발색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칼라 칩을 만들어서 시험해 보시면 서페이서와 바탕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도료는 라카 아크릴 에나멜을 사용합니다. 같은 신너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휘발성이나 속성별로 세 가지를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라카 아크릴 에나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표는 설명을 하기 쉽기 위해 만들어 놓은 표이고요. 맨 왼쪽 라인은 이제 아래 바탕색을 이제 표시하고 있고요. 맨 위에 라인은 이제 그 위에 올리는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에서 삼각형은 같은 도료끼리 만나는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같은 도료끼리 만나면은 이전에 있던 색을 이제 녹이거나 이제 섞여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붓질을 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는 그런 표시고요. 그 다음에 X 표시는 이제 그 바탕색 위에 그 색을 올리게 되면은 색을 지워버리거나 이제 색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그런 표시고, 이제 동그라미는 바탕색 위에 그 속성의 도료를 올리면은 괜찮다는 표시입니다. 자, 라카 위에는 아크릴과 에나멜을 올려도 되는데요. 하지만 아크릴의 경우 라카를 위에 올리지 못하고 에나멜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나멜은 아크릴과 라카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카가 아크릴과 에나멜을 녹이기 때문인데요. 라카, 아크릴, 에나멜이 상위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휘발성이 강하고 약함으로 나누어진 도료들을 사용해서 부분 도색이나 워싱이라는 닦아내기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분 도색과 워싱에서 꼭 다른 도료만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신너라는 유성 미디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워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 여러가지 속성의 도료를 같이 사용해서 작업의 효율을 높이자는 말입니다. 자, 라카만으로 작업을 끝낼 수도 있고 아크릴만으로도 작업을 끝낼 수도 있으며 에나멜만으로도 작업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카로 주 도색을, 아크릴로 부분 도색을, 에나멜로 먹성과 웨더링을 줘서 효율적인 작업을 하자고 말합니다. 마감재의 경우 마지막에 라카를 사용해도 되는 이유는 건조된 작업물 위에 스프레이로 얹어두듯이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로 물리적인 충격이 생길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마감재를 뿌리고 만지시면 이전의 작업이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재를 뿌리고 나서 만지시면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불안하시면은 이제 수성 탑코트라는 것을 사용하시면은 비교적 안전한 마감재 뿌리가 되고요. 이제 명심하셔야 할 것은 무슨 도색이든지 완벽이란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도료는 플라스틱 중에서도 PS라는 재질의 플라스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PS는 타미야의 PS 캔 스프레이 시리즈와는 다릅니다. 플라스틱의 종류를 뜻하는 PS와 캔 스프레이 종류를 뜻하는 PS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타미야 캔 스프레이의 PS는 RC 바디, 폴리카보네이드, 즉 페트병과 같은 재질의 도색을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프라모델의 도색을 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라모델에는 이제 PS 재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ABS, PE, PP, 이제 나일론 천, 이제 다이캐스트라고도 불리는 메탈 부품도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각 소재에 맞춰진 프라이머를 사용하면 도색은 가능하지만 이제 완벽한 도색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라모델의 도색은 도색 후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나온 도료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격이나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ABS 소재의 경우 움직이는 내부 프레임에 쓰여서 아무리 잘 도색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도색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을 먹지는 마세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도료인 만큼 조심만 한다면 도색이 벗겨질 일이 없고, 도색이 벗겨지면 치핑이라는 실제 도색이 벗겨진 웨더링이라고 우기면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도색 작업을 순조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본 도색은 프라이머로 바탕을 만들어 주고 주색을 칠합니다. 프라이머를 뿌리는 이유는 도색이 잘 먹는 바탕을 만들어 주고 부품의 색을 없애주고
부품의 투과성을 없애서 부품을 통과한 빛이 발색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두운 색이나 칼라 메탈릭의 경우 프라이머 위에 바로 뿌려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밝은 색의 경우 주색과 프라이머 사이에 발색을 위한 바탕색을 추가해 줍니다. 바탕색으로는 화이트를 뿌려주면 쉽지만 이질감이나 발색을 위해 화이트에 칠하려는 색을 약간 섞어서 칠해줍니다. 골드와 실버 같은 경우에는 바탕색으로 블랙을 뿌려주도록 합니다. 오버코팅을 한다면 실버와 골드 위에 클리어 컬러가 추가됩니다. 블랙에 들어가는 부품과 실버와 골드가 들어가는 부품을 같이 작업해서 실버와 골드를 추가하고 실버와 골드 중에서도 클리어 컬러를 종류별로 올려서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순조로운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작업하려는 부품이 어떤 과정으로 도색이 되는지 알고 계획을 세운다면 군더더기 없는 빠른 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색 작업에서 절제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아마추어와 고수의 차이는 마무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마추어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마지막에 망치는 경우가 있지만 고수의 경우 중요한 순간 절제를 하고 합의점을 찾으면서 깔끔한 마무리를 합니다. 아마추어는 언제 어떻게 끝날지 가늠을 하기 어렵지만 고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색을 칠하시더라도 마감이 잘 되어 있다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라모델은 이미 원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색만 잘 칠해도 그럴듯한 작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프라모델이란 그런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천천히 작업을 하시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색 작업은 먼지와의 싸움입니다. 도색을 하시면 무진실이 아닌 이상 반드시 먼지가 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먼지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 환기, 세척입니다. 매일같이 청소와 환기로 먼지를 없애주시고 작업 시에는 스프레이 부스를 틀어서 먼지를 빨아들이도록 합니다. 도색 작업 중에 달라붙은 먼지를 제거할 핀셋과 청소도구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업 중간이 힘들다면 도색이 마르고 나서 사포 혹은 신너를 사용해서 부품의 먼지를 작업해 주신 다음 재도색을 추천합니다. 이때 사포를 사용한다면 부품을 다듬을 때처럼 굵은 방수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운 방수부터 시작해서 굵은 방수로 내려갑니다. 고운 방수로 해서 이걸로 안 되네 했을 때 한 단계 낮은 굵은 그런 방수로 내려가는 거고요. 굵은 방수부터 시작하면은 작업이 많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1000방 정도의 사포를 사용해서 혹은 2000방 정도의 사포를 사용해서 표면만 살짝 사포 작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고운 방수, 숫자가 높은 고운 방수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부품과 도구는 항상 세척을 하고 작업을 하는 손과 우리의 몸에서도 먼지와 유분이 나오기 때문에 세면과 도색 보호 도구로 작업물과 나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초보자의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다면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동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추천, 즐겨찾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